엄마, 이거 뭐예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낡은 전등 아래 작은 식탁에 앉아 있던 74세 김복순 할머니는 잠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나는 미역국 그릇을 들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오랜만에 집에 들른 막내 아들이 통장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국민은행 통장이었고 거표지는 해졌고 모서리는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있었지요. 이게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120만 원 아니고 1032만 원.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웃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역국 냄새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연금. 아니면 뭐예요, 이거? 엄마, 무슨 일 하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국물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냥 용돈 같은 거야. 대답이라고 하기엔 너무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노모였고 동네 시장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뜨개질로 만든 수세미를 팔며 조용히 살아가셨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들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대체 뭘 하고 계신 거지? 다음 날 아들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시계를 보니 오전 4시 58분. 여든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이 시간에 뭘 하시나 싶어 조심히 문틈 사이를 엿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외투를 챙겨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시 정각. 발소리조차 거의 내지 않고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아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통장에 찍힌 숫자, 그 이상한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그동안 감춰온 다른 인생의 기적이었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의외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익숙하게 동네를 빠져나가더니 몇 개 골목을 지나 아주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폐가에 가까웠습니다. 외벽엔 페인트가 벗겨졌고 간판조차 없었으며 창문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건물의 철문 앞에 멈춰서더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소는 전혀 모르는 곳이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드나들어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이 아는 김복순 할머니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날 저녁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 다 봤어요. 그 건물은 뭐예요? 그때야 할머니는 처음으로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놀이터 같은 거야. 늙은이 놀이터. 그러나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작은 몸으로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진짜 엄마의 삶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어두운 집 안엔 냉장고에 웅웅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익숙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외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는 건 힘들다면서도 외출 전엔 늘 바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딘가 능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처럼요.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수첩 하나, 작은 태블릿 PC, 봉투 몇 장, 그리고 익숙하게 접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노인의 외출치고는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자마자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안개가 옅게 끼어 있었고 가로등 아래 할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10미터쯤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 시장? 은행? 새벽기도?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주택가와 상가 사이에 끼어 있는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은 지워졌고 창문은 먼지로 가려져 안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방치된 죽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복순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 앞에 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비빅, 비빅, 띡,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난 후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철문의 번호를 누르더니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순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문이 닫히기 직전 살짝 손을 넣어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어둡고 좁은 복도를 지나 2층 문이 열리자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부동산 지도, 재개발 예정 구역 표시가 빼곡했고 다른 쪽엔 낡은 책상 위에 각종 문서, 태블릿, 수첩, 그리고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순 할머니는 마치 회사원처럼 자리에 앉아 조용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블릿을 켰고 일정 앱을 열어 오늘 일정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2차 정비구역 현장 확인. 오후 1시 라이브 방송 예약 최소 5종. 수세미 특판 및 유튜브 업로드 예약. 건축사무소 권리양도 서류 체크. 아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노후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운영자였고 계획자였으며 동시에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지만 거기엔 숫자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2억 매입 재개발 지정 시 권리금 약 3천 추정. 입찰 기준일 1.6억 이하. 수익률 70% 이상 시 실행. 거기엔 단순한 생각이 아닌 철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켠 할머니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세 곳의 물건을 열람하더니 한 군데에 입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불안도 없는 손놀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찍히던 통장, 그 새벽의 외출, 말없이 혼자 끌고 온 박스들과 봉투들, 그리고 혼자 쓰는 노트,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던 그 방, 그 모든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룰과 루트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오늘은 무조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엄마를 쏘아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도대체 뭐예요? 깜짝아. 언제부터 따라온 거니? 그렇게 궁금한 거였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고. 난 생각했지. 지금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나이라고. 그녀의 눈빛은 세상을 뚫고 나가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방은 말 그대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그 작은 공간은
겉보기엔 오래된 3층 건물의 한 칸이었지만 그 안엔 누군가의 계획된 인생이 정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아봐라. 여기 차 한 잔 줄게. 할머니는 손수 차를 끓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이게 뭐지? 이 방, 이 지도, 이 서류들, 이게 엄마의 진짜 모습이었나? 책상 위엔 5권의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연도별로 표기된 노트에는 각각 다른 색깔의 표시가 붙어 있었다. 2022년 1차 계획 수립, 2023년 재개발 예정지 리스트 정리, 2024년 권리금 실현, 입찰 전략, 2025년 마이너스 구조 안정화 및 자동화. 노트예요? 그냥 생각나는 거 적으신 거예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은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재개발 3구역 시의회 통과 가능성 70%, 기존 매매가 2.1억 경매 최저가 1.3억, 예상 수익 권리금 철거 보상 총 4,500만에서 최대 6,200만. 이건 엄마가 분석하신 거예요? 응, 요즘은 다 나와. 인터넷이든 현장이든 다 걸으면 보이더라. 그녀는 매일 새벽 직접 재개발 예정 구역을 걷고 다녔고 담장 너머 공사 소리, 부동산의 흐름, 자치구의 고시문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빨간 스티커 붙는 거 있잖니? 그게 시작이야. 방 안 한쪽 벽에는 커다란 지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동북부 일대 재개발 구역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곳들엔 날짜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내가 낙찰받은 다가구들 대부분은 아직 겉으론 티도 안 나. 근데 이 안에선 다 시작됐지. 그녀가 지목한 한 곳. 겉보기엔 낡은 3층짜리 다가구 주택. 그런데 그 건물은 지금 진행 중인 제3정비 구역의 핵심 라인에 걸쳐 있었습니다. 낡아도 리모델링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재개발 들어오고 재개발 상승피, 프리미엄 값이 들어오지. 김복순 할머니는 보이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보이기 전에 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시계획의 언저리, 정책의 숨은 흐름, 그리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서울 핵심지 소규모 재개발 구역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은 수첩 속 손글씨로 미리 끝나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건 아무도 몰랐죠? 형도, 누나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말하면 걱정할까봐 실패하면 바보 소리 듣겠지.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니더라. 그 순간 아들의 가슴 속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랑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그동안 그는 어머니를 단순히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파는 작은 존재, 동사무소 복지센터의 익숙한 존재로만. 하지만 지금 그 앞엔 철저히 분석하고 직접 실행하며 위험을 계산해 나가는 한 명의 투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줄 알겠지. 사실 비법은 없어. 그냥 남들이 안 보는 걸 꾸준히 봤을 뿐이야.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보여준 통장들. 거기엔 권리금 입금 내역, 임시보상금, 그리고 경매 차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월 수익 1,000만 원 중 약 700만 원이 이 재개발 다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두 번째 삶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단 한 번의 홍보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을 계획했고 실행했고 지켜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전문가보다 냉철했고 어떤 청년보다 에너지가 넘쳤으며 어떤 CEO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책상 위 복잡한 지도와 수첩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유튜브 라이브 수세미 특판, 오전 수익 목표 45만 원.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세미 특판, 하루에 수세미로 45만 원을 번다고? 김복순 할머니는 웃으며 작은 장바구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포장된 손뜨개 수세미들과 직접 담근 된장, 말린 나물,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은 당근 몇 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그렇게 버신다고요? 이걸 파는 게 아니야. 어떻게 파느냐가 다르지. 10시 55분. 복순 할머니는 태블릿을 고정 삼각대에 거치하고 조명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할머니의 두 손과 정갈하게 놓인 물건들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순 할매예요. 오늘도 새벽밭에서 막 따온 당근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편안했고 말투는 친근했으며 화면 구도는 촌스럽지만 정이 있었습니다. 채팅창에는 곧바로 수십 개의 인사가 올라왔습니다. 할매 왔다. 오늘 된장 있어요? 지난번 당근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수세미 5세트 주세요. 복순 할머니는 하나하나 닉네임을 부르며 응대했습니다. 예, 오렌지 꽃님 지난번처럼 2봉지 미리 포장해 둘게요. 이름만 말하면 안 돼. 주소 꼭 남겨야 돼요. 이따 톡 주세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성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라이브는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장된 수세미 90세트, 된장 40통, 나물류 60세트, 당근 28묶음. 할인 없이 가격도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다 파시는 거예요? 그럼 단골이야.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도 있어. 그녀는 매달 6회에서 8회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고 1회당 매출은 평균 150만 원에서 250만 원. 한 달이면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가까운 현금이 이 루트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내 손에서 나가고 돈은 내 계좌로 바로 들어와. 중간에 껴있는 데가 없지. 복순 할머니의 판매 방식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직접 생산 혹은 근교 농가에서 소량 매입하여 손질 포장 후 개인화된 고객 DB를 기반으로 발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야기 있는 판매 연출. 중간 유통 없이 순수익 극대화. 이 모든 것을 74세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조용히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료로 줬어. 그냥 고마운 사람들한테. 근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다음엔 돈 주고라도 사고 싶다는 말 듣고 내가 그때 생각했지. 내가 가진 게 돈은 없어도 시간하고 손은 있더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냥 만드는 일을 수익 구조로 바꿔낸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신뢰와 정성이라는 자산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긴다는 것. 복순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2만 3천 명, 누적 조회수 120만 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광고 수익과 라이브 중 슈퍼챗, 그리고 협찬까지. 그녀는 이 플랫폼에서도 월 130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엔 수세미를, 한 손엔 수첩을 든 진짜 운영자였습니다. 새벽엔 입찰을, 오전엔 라이브 방송을, 밤엔 영상 편집까지.
그 모든 하루가 빽빽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 늙으면 돈 못 벌고 남한테 기대야 된다고. 나는 그게 싫었어. 내 두 손이 있는데 왜 그래야 해? 그녀의 말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그 자부심은 오롯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폐가처럼 보였던 건물, 그 안의 지도, 수첩, 태블릿, 라이브 방송, 수익 구조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건 바로 어머니였다. 그동안 도대체 어떤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던 걸까?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그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요즘 뭐가 힘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사시겠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어떤 젊은이보다 치열했고 그 누구보다 고요하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복순 할머니가 먼저 그를 맞이했습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이제는 다 말해줄게. 그녀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종이에 정갈하게 써내려간 손편지. 그녀는 아들에게 그것을 읽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실 너희한테 이 이야기를 언제 꺼낼까 고민 많이 했단다. 근데 내가 선택한 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였어. 왜냐고? 처음엔 내가 실패할까봐 겁났고, 나중엔 혹시라도 말하면 내가 나를 말릴까봐 그랬어. 내가 처음 경매장에 가던 날 기억나? 손이 덜덜 떨리고 종이에서 잉크가 번졌어. 근데 웃기게도 그게 좋더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나 자신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내 이름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기뻤단다. 자식들 눈치 보면서 늙고 싶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도 나는 계속 나로 살고 싶었어.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너도 알았으면 해서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 복순 엄마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만이 지금까지 몰랐던 시간들을 대신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동안 찍힌 입금 내역과 영상 기록을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일건의 재개발 다가구에서 3,800만 원의 권리금 수령, 한 달 6회 라이브에서 평균 200만 원 순익, 구독자 1만 유튜브 채널에서 협찬 및 슈퍼챗 포함 월 130만 원 발생, 총합월 1,030만 원. 그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김복순이라는 이름의 인생 자체가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입지 않았던 옷을 팔아 쌓은 게 아니었고 남이 시킨 대로 움직여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내고 정리하고 실행해낸 진짜 노후의 전략이자 작품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이 해봐요. 이거 나도 배우고 싶어요. 복순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이윽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싶었어. 한 명이라도 나처럼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게 다였어. 가족도 몰랐던 그녀의 삶. 그 안엔 숨겨진 수익이 아니라 되찾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내겐 가장 빠른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지친 삶을 견디는 웃음이 아니라 계획을 완성한 사람의 당당한 웃음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남긴 수첩 한 권의 모든 것. 입찰 기준, 유튜브 장비 목록, 첫 수익 노트,
실제 따라 할 수 있는 은퇴 1,000만 원 전략 가이드가 펼쳐집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고무줄로 단정히 묶인 오래된 하얀색 노트. 표지는 낡았지만 손때가 그대로 베어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풀어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마치 성경책을 읽듯 그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입찰할 때 써본 기준표야.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찰 대상 조건. 위치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 재개발 예정지. 형태 다가구 또는 단독 23층. 입찰가 시세 대비 65% 이하. 그리고 다음 장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보다 현장을 오래 봤고 남들보다 2발짝 느려도 대신 한 발짝 깊게 들어간다. 아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스스로 그린 설계도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유튜브 생방송을 기술처럼 시스템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엔 관계가 있었습니다. 매번 말하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든 거라고. 정 많고 진짜라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 수첩을 꺼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설명을 끝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너 거야.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그 순간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이 기록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기로. 이야기만 듣고 감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따라 할 수 있게, 시작할 수 있게, 그 첫 장을 열 수 있게 도와주는 영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